겨울나기가 걱정인 거리의 이웃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기도 사역을 펼치고 있는 프레이 포유를 취재했습니다. 고 최자실 목사 소천 30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복음 전파에 헌신한 고인의 삶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교파 장로 찬양단 코랄 카리스가 미얀마 나쿠 지역과 고아들을 돕기 위한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거리의 노숙인들은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해주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프레이 포유가 그 주인공인데요.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 도심 한복판. 인적이 드문 공원에 노숙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지만 매번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이 포유 손은식 목사입니다. 5년 전부터 손 목사는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기도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머무는 것보단 거리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주님께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때 주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해 주면 좋지 않겠니? 거리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로서 내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역 뒤편 중림동 쪽방촌도 프레이 포유의 손길이 닿는 곳입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 이들은 손 목사가 아니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손 목사는 다가가 안부를 묻고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위로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이 포유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이들이 자립하고 거리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날도 프레이 포유를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람이 동역자로 함께 나섰습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노숙한 지 한 열흘 만에 사역자분을 만나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께서 공동체에 살라고 해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이 포유 사역이 인터넷을 타고 알려지면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얼마 전엔 다양한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첫 정기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손 목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거리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며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고 최자실 목사 30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최 목사는 조용기 원로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인물로 할렐루야 아주마로 불릴 만큼 복음 전파에 헌신적이었는데요. 이날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최자실 목사는 생전에 영적인 도전을 주는 목회자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최 목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는 추모사에서 최자실 목사는 눈물로 기도하신 기도의 어머니로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며 성도들에게 고인의 영성과 헌신을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고 최자실 목사의 장남인 김성수 목사는 가족을 대표해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인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란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며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이 생애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에 헌신한 고 최자실 목사는 1989년 74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1958년 조용기 원로 목사와 서울 은평구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해 현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게 한 목회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장로 찬양단 코랄 카리스가 4달이면 창단한 지 28년이 되는데요. 올해는 미얀마 나쿠 지역과 고아들을 돕기 위한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랄 카리스는 합창곡 참 아름다워라를 시작으로 독창과 중창, 이중창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여성 중창단 글로리어스 콰이어가 찬조 출연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소리엘 미니스트리 장혁재 대표와 파페라 가수 김수진 씨도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후엔 박수와 함께 앵콜을 외치며 단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덕규 단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 80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며 연주회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칠레에서 시위 부상자가 연일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겨냥해 쏜 고무탄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경에 의한 고문과 성폭력 의혹도 제기되면서 유엔이 인권조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레에서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원 180여 명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심각한 시력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 시위에서 27년간 260명이 눈을 다쳤는데 칠레에선 2주 만에 180명의 눈 부상자가 나온 겁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함께 군경에 의한 고문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며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칠레 정부는 군경의 진압 활동을 옹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현역 최장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대통령직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퇴 발표는 그가 4선 연임에 도전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선거 이후 3주 만입니다. 선거 이후 석연치 않은 개표 과정을 놓고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며 거센 시위가 이어졌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은 줄곧 부정 의혹을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미주기구 OAS가 선거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 조작과 부정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철로에 떨어진 취객의 목숨을 구한 영웅의 모습이 공개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열차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미 열차는 역내로 들어오고 있었고 이를 본 영무원 존 오코너 씨는 순식간에 남성의 몸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환호의 박수를 보냈으며 네티즌들은 존 오코너 씨를 철도 영웅으로 칭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쇼핑 축제가 11일 시작됐습니다. 중국 광군제 할인 행사의 거래액은 1분 36초 만에 100억 위안을 넘어서며 우리 돈 1조 6,55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2분 5초가 걸린 것에 비해 29초나 빠른 겁니다. 독신자의 날이라는 의미의 광군제는 2009년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며 할인 판매를 시작한 게 연례 행사로 굳어지며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규수섬 남부의 화산섬 사쿠라지마 미나미나케 정상에 있는 화구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해 화산가스와 화산재 등이 수천 미터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가고시마 기상대에 따르면 사쿠라지마에서 분연이 5,000m 이상 솟아오른 것은 2016년 7월 쇼와 화구 분화 이후 3년여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기상대는 화구에서 약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암석 파편이 날아갈 수 있으며 고온의 분출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줄여주고 여러 정책을 한 번에 지원해줘서 원샷법이라 불립니다. 이전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신산업도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로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11개 분야에 속합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사흘 앞두고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시험 전날인 13일까지 문제지와 답안지가 경찰 경호 아래 각 시험지구로 운반됩니다. 시험 전날까지 경비하에 시험 지구별로 보관된 후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 시험장으로 배부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답지 수송에는 인수책임장,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 400여 명이 동원된다고 전했습니다. 액체 괴물 제품 3개 중 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노출 시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 시 생식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0세 이하 주식을 10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주식 부자가 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6일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 51명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약 1조 9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68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이유는 상장사 최대 주주의 자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대부분 증여나 상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벌닷컴은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부가 순복음교회 홍철홍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사랑과 행복교회가 지난 7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경로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휴앤하모니 국악찬양 선교단의 찬양에 이어 부채춤과 북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사랑과 행복교회 진복권 목사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경로잔치가 지역사회를 넘어 인천을 아우르는 큰 복음의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지난 9일 주여 나를 보내소서란 주제로 2019 직장선교 전국대회 및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서문교회 한진한 목사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신다며 직장선교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5일 부산 KBS홀에서 제27회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선 서울과 대구, 울산 등 전국의 장애인 합창단 가운데 지역 예선을 거친 17팀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공열 이사장은 지역을 대표해 참가하는 합창단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서울 양천구 강성교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경직 학회장과 김진섭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학장, 이춘길 백석대 교수 등이 주제 발제를 맡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와 역사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